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 출신의 만화가 허영만 작가의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 초대전이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허영만 작가는 1974년 연재한 만화 각시탈의 흥행으로 이름을 알렸고 나라라 슈퍼보드가 히트를 기록하며 명성을 얻은 이후 여러 작품이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재제작되면서 종이를 넘어 대중매체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종이위 서사를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여수 출신이면서 한국 만화계의 대가인 허영만 작가 데뷔 50주년을 맞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특별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9의 예술로 불리는 만화로 문화예술 영역을 확대하고 만화가 허영만이 한국 만화사에 끼친 영향력과 그의 5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표 작품을 비롯해 만화 원화, 드로잉, 취재 자료 등 일련의 과정들이 수반된 아카이브를 선보입니다. 전시 첫날 이루어진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도의원 의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만화가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종이 위 수많은 칸 속에서 장대한 서사를 펼친 허영만 작가의 작품을 통해 50년 인생을 따라가다 보니 그 시절의 향수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많은 관람객이 그런 순간을 오롯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다양한 매체로 발전해 산업적 가치와 예술로 인정받은 만화가 대중예술의 한 장르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향후 만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1부 만화가 허영만, 2부 시대를 품은 만화, 3부 매스미디어 속 만화, 4부 일상이 된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9월 7일에는 허영만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의 영화인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남 유일의 독립영화제입니다. 지역의 독립영화 발굴과 영화문화 환경 조성, 목포의 문화 다양성 저변 확대와 지역 영화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제11회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를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제11회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CGV 평화광장점과 목포 독립영화관 시네마 MM에서 장단편 포함 58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는 2014년 5편의 단편 영화로 시작해 해마다 50여 편 이상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 국내 지역 독립영화제 중 대표적인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일 개막식에는 전남 영화학교 수료자들의 단편 영화인 박하사탕, 안서연 감독의 REC, 이경호 감독의 혼자, 진정민 감독의 성탄절의 불상사가 상영됐고 17일 폐막작으로는 장준영 감독의 겨울나기가 선정됐습니다. 장성우 집행위원장은 10년의 세월을 지나 11년이 되는 올해 다시 1년차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준 지역민들과 영화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지역 영화 장르인 높이뛰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장르의 멀리뛰기, 장르 내용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가진 장애물을 넘기, 생애 첫 영화인 도움닫기, 물음을 던져줄 수 있는 영화 장르 로드 초이스까지 5개의 섹션으로 나뉘었고 특히 올해부터 경쟁 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돼 더욱 풍성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여수 담양 구례 곡성 화순 한평 영광 장성 해남 등 전남 10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총 17개 지역으로
전국 최다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관과 기초 지자체장이 협약을 맺은 1유형으로 순천의 K-디즈니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의 시범 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됩니다. 글로컬 교육과 정주형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순천시의 발걸음을 김지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순천시의 지방소멸 문제를 지산학 상생으로 대응하는 선도적 지역 모델 제시가 주요했습니다. 시는 교육청과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조성, 글로컬, 디지털 대응 미래 창의 인재 양성, 생태와 문화로 정주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K-디즈니 순천과 연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특성화고와 대학을 연결하는 교육 및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은 물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전남교육청과 함께 전국에서 으뜸 가는 교육발전특구 선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로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지적으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도깨비 장마와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 중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딴 남주현 선수와 수영 첫 저병 예선 통과된 김민섭 선수 등이 전남 으뜸 인재 지원을 받은 사례로 대주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전남 특별자치도의 필요성 등 전라남도의 도정 현황과 진행 상황을 밝히는 자리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 실국장 정책회의와 지역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상기후 대응 태세와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재점검,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민생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예보 없는 돌발성 집중호우가 어느 지역에도 내릴 수 있는 만큼 읍면 단위로 시우량을 측정해 대처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호우만큼이나 피해가 큰 가뭄 극복을 위해 시군의 수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영록 지사는 파리올림픽에서 전남 출신 또는 전남 소속 선수들이 활약한 것과 그 중에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으뜸 인재로 지원했던 선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난 5년간 9,177명을 육성해온 실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더 단단한 인재 육성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에 강원 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하도록 세미나와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가적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전남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웅전이 전소되고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171호인 미륵사 석불도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억 6,52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소방대원 22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새벽 1시 20분경 불을 완전히 진화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암경찰서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경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행하던 굴착기가 보도블록 포장 작업 중인 동료 60대 B씨의 신체 일부를 깔고 지나갔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영암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조사 결과 작업 도중 넘어진 B씨를 보지 못한 채 굴착기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당국은 동료 작업자와 고용주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여수 소방서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경 여수 손죽도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각장 2동이 전소된 뒤 정오 10분경 진화됐습니다. 이날 손죽도 인근에서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100회 이상으로 연이어 내리치던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오토바이 추돌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전남 구례군 광이면 지리산 노고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과 줄지어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동호 회원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으며 동호 회원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열린 2024 남도 오리술 품평회에서 올해 최고의 오리술로 막걸리 부분 출품작인 담양 죽창도가의 대대포 죽창도가가 선정됐습니다. 남도 오리술 품평회는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 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고 전남 술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대한민국 오리술 품평회에서 지난 2022년 남도 오리술 품평회의 최우수상을 받은 해남 삼산주조장의 해남 찹쌀 생막걸리 구도가 고도 탁조 부분에서 전국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명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오리술은 선조의 지혜와 장애인 정신이 담겨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청정한 전남에서 자란 특산품을 활용해 독창적인 비법으로 빚어 남다른 풍미를 자랑하는 남도 오리술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올해 남도 오리술 품평회에서 종합대상 1개 품목, 부분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4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되찾은 대안의 빛, 이어갈 전남의 빛이라는 주제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으로 광복회 기념사, 경축사, 시낭송, 무용, 합창으로 구성해 광복의 염원과 환희 및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는 기념 공연, 노래제창,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소속이자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최세빈 선수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을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운을 받지 못한 1000여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자체 발굴해 서운 신청했으며 내년까지 감도의병 역사 박물관 건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전남 독립운동사를 편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주기를 맞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민주, 평화, 인권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식을 개최했고 추모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화합과 상생, 통합과 공존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화합의 광장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과 어록이 미디어타워에 전시되어 있어 그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추모식을 찾은 시민 및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청 전 직원 대상으로 전시 직제 편성 훈련을 시행했고 이번 을지 연습은 도, 시군, 공공기관, 중점관리 대상업체 128개 기관 15,6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비상소집을 위기관리 연습기간에 불시로 실시했고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남도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을지 3종 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 및 관계기관 상황 공유 등 훈련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도민들에게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은 잠시 참고 안내 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마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예술은 미를 조명하는 것일 수도 추를 조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둘을 동시에 조명할 수도 있고 어쩌면 미와 추 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채를 배제한 회색의 공간에서 관점을 무너뜨리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관수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문화가 소식은 화순의 이관수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인터뷰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담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이 화실에 들어와 보니까 회색빛으로 많이 감돌아서요. 차갑고 쓸쓸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작가님은 어떤 관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는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도 이제 오시면서 저희 텃밭을, 호박밭을 봤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텃밭에다가 이렇게 어떤 작물들을 막 욕심껏 했는데 이제 호박꽃밭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게 관점의 어떤 변화 아닐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무용지물인 어떤 망쳐버린 텃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쁜 꽃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 그게 이제 제 작업의 어떤 모토입니다. 예.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미에 대한 가치 기준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리얼리티가 담겨있는 서정적인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려볼까? 그릴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감도 두터워지고 그리고 색이 이제 자꾸 이제 빠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 됩니다.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 되는 것도,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도 한순간 기준을 갈라버립니다.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 죽고 너무 뜨겁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 중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가까이 가서 관객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막 화려하고 예쁘고 장식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때 이제 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큰 닭에서 또 너무 내 것만 고집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굶어지기 딱 알맞습니다. 그 적정성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데 작가의 작업에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도 함부로 장담하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요지부동일 것만 같은 사람들의 관점을 예술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술은 뒤집어 엎고 쌓고 다시 무너뜨리고 던지고 깨지고 보여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여러 가지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린 관점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은 예술이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 의해 또 다른 과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이제 예술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당분간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형식이나 내용을 크게 변화를 갖는다기보다는 좀 스케일 면에서 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 분출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대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장소가 효사다 보니까 지금 뭐 그걸 꾹 누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색을 배제하고 회색 톤으로 고사한 화면에 얹혀진 질감은 유화가 가지는 물질감을 더 돋보이게 하고 밀도를 높여 회화의 깊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관수 작가는 충만한 신미성으로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내 끝에는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수분 충전하시기 바라며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